안녕하세요. 83세 된 박정순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입니다. 틀니 끼고 계신 분들 혹시 관리를 대충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틀니가 뭐 그리 중요한가 싶어서 대충 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틀니를 처음 한 것은 70세 즈음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빨만 좀 빠졌을 뿐이지 뭐 대수냐 이런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치과에서 관리법을 알려주더라고요. 매일 빼서 깨끗이 닦고 전용 세정제도 쓰고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으라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귀찮았어요. 매번 빼서 닦는 것도 번거롭고 세정제 사는 것도 돈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로만 헹구고 말았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별일 없어 보였거든요. 가끔 입 냄새가 난다는 소리를 들어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4년 전 가을이었나 갑자기 큰일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평상시처럼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틀니가 헐거워져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삼켰더니 소화가 안 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어요. 소화제 먹고 나으려니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속이 아픈 거예요. 밥맛도 없어지고 먹어도 체하고 점점 기운이 없어졌어요. 우리 큰아들이 병원 가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 미뤘어요. 돈 아까워서 말이에요. 검사비며 치료비며 얼마나 나올지 생각하니까 그냥 참고 지내자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체중도 5kg이나 빠지고 기침도 자주 나고 밤에 잠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열이 막 나는 거예요. 남편도 치매기가 있어서 도움이 안 되고 혼자서 119에 전화했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응급실에 가니까 폐렴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구강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입안에 세균이 폐로 넘어가서 폐렴이 생겼다고. 그때 깜짝 놀랐어요. 틀니 관리를 대충 한 것 때문에 이런 큰 병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입원하고 나서야 자세히 알게 됐어요. 틀니에 세균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그 세균들이 어떻게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지.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입안 세균이 침과 함께 폐로 들어가면 폐렴이 되고 혈관으로 들어가면 심장병도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당뇨가 있는 저 같은 사람은 더 위험하다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이들한테 연락이 갔는데 큰아들이 달려와서는 엄마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참았냐고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제대로 치료받으라고 하더라고요. 퇴원하고 나서 바로 치과에 갔어요. 종합병원 치과였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심각했어요. 틀니는 완전히 안 맞아서 새로 해야 하고 잇몸에는 염증이 가득하고 입안 전체가 세균 덩어리라고 하더라고요. 치료비만 80만 원이 나왔어요. 적금해서 빼야 했지만 이번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목숨이 왔다 갔다 했는데 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새 틀니를 만드는 동안 치과에서 관리법을 다시 배웠어요.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틀니를 빼서 전용 세정제로 깨끗이 닦고 잇몸도 부드러운 칫솔로 마사지하고 입안 곳곳을 가글로 헹궈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새 틀니가 어색했어요. 말할 때 자꾸 헛도는 것 같고 음식 먹을 때도 불편했고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있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체중도 다시 늘어나고 기운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입 냄새가 없어졌어요. 이웃 할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정순이가 갑자기 건강해 보인다고 뭔 좋은 일 있었냐고. 지금은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아요. 처음에는 돈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틀니도 계속 조정해줘야 하고 잇몸 상태도 확인해야 하고 혹시 다른 문제는 없는지도 봐야 하거든요. 요즘은 치과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과도 친해졌어요.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니까 서로 정보도 나누고 관리법도 알려주고 그래요. 한 분은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그분 말로는 틀니보다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틀니 관리를 더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지금 제 틀니 관리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틀니를 빼요. 찬물에 헹군 다음 틀니 전용 세정제를 발라서 부드러운 칫솔로 닦아요.
모든 면을 꼼꼼히 닦고 특히 잇몸에 닿는 부분은 더 신경 써서 닦아요. 그리고 잇몸도 부드러운 칫솔로 마사지해줘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염증도 예방된다고 해서요. 틀니를 다시 끼기 전에는 틀니 안정제를 발라요. 그러면 하루 종일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이에요. 식사 후에는 반드시 입을 헹궈요. 물로 여러 번 헹구고 가글도 해요.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거든요. 저녁에는 더 꼼꼼히 관리해요. 틀니를 빼서 완전히 깨끗이 닦고 틀니 세정제에 담가둬요. 그리고 입안도 가글로 깨끗이 헹궈내고요. 잠잘 때는 틀니를 빼고 자요. 잇몸이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더 편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틀니를 더 깊숙이 청소해요. 전용 세정제에 30분 정도 담가두고 세세한 부분까지 칫솔로 닦아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보건소에서 하는 무료 구강 검진을 받아요. 간단한 검사지만 문제가 있으면 미리 발견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음식도 가려서 먹어요. 너무 딱딱한 것이나 끈적한 것은 피하고 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영양가 있는 것들로요. 미역국이나 된장찌개 같은 국물 음식을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은 소화도 잘 되고 틀니에도 부담이 없어요. 과일도 먹어요. 사과는 갈아서 먹고 바나나나 배 같은 부드러운 과일들을요. 비타민도 섭취하고 잇몸 건강에도 좋거든요. 고기도 먹지만 부드럽게 조리해서 먹어요. 너무 질긴 것은 피하고 삶거나 찜으로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요. 물도 많이 마셔요. 입안이 건조하면 세균이 더 잘 번식한다고 해서 하루에 물을 8잔 정도는 마시려고 해요. 이렇게 관리하니까 정말 달라졌어요. 우선 소화가 잘 돼요.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있으니까 위에 부담도 덜 가고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명확해졌어요. 예전에는 틀니가 헐거워서 말할 때 부정확했는데 지금은 또박또박 말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입 냄새 걱정 없이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웃을 때도 당당하게 웃을 수 있고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폐렴 이후로는 한 번도 큰 병에 걸린 적이 없어요. 감기도 예전보다 덜 걸리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아요. 치과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의 시작이라고. 입안이 건강해야 심장도 건강하고 폐도 건강하고 소화기관도 건강하다고요. 특히 저희 같은 당뇨 환자들은 구강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뇨가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에 더 취약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해요. 그때 폐렴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지 않았다면 계속 방치했을 텐데 더 큰 병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저처럼 틀니 관리를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나이 되면 뭐든지 귀찮아하고 돈 아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틀니 관리비 아끼다가 나중에 더 큰 병원비 나올 수 있어요. 제가 폐렴 치료하는 데만 입원비 포함해서 200만 원이 넘게 들었거든요. 틀니 관리에 한 달에 3만 원 정도만 투자했어도 이런 일은 안 생겼을 텐데요. 그리고 돈 문제를 떠나서 고생하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아프면 본인도 고생이지만 가족들도 얼마나 걱정하고 고생하는지. 우리 아이들도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큰아들은 며칠 동안 병원에서 지냈고 둘째 아들도 일을 쉬고 올라왔고 며느리들도 번갈아가며 간병을 해줬어요.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런 고생을 안 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오히려 고마워해요. 엄마가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보기 좋다고 그래요. 정기검진도 빠지지 않고 받고 관리도 꼼꼼히 하니까 안심이 된다고요. 요즘은 틀니 관리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지금은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해요. 양치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졌거든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께도 알려드려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면서 틀니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죠. 보건소에서 하는 구강보건 교육에도 참여해요. 거기서 최신 정보도 듣고 다른 분들과도 정보 교환하고요. 요즘은 틀니 관리 용품도 많이 나와서 좋아요. 예전에는 그냥 칫솔하고 세정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전용 크림도 있고 휴대용 세정제도 있고 정말 편리해졌어요.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한 달에 3만 원 정도면 모든 관리 용품을 다 살 수 있거든요. 하루에 1,000원 정도인 셈이죠. 커피 한 잔 값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저렴한 투자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검진이에요.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치과에 가서 틀니 상태도 점검하고 잇몸 건강도 확인해야 해요. 처음에는 검진비가 아까웠는데 지금은 보험료라고 생각해요. 미리미리 문제를 발견해서 큰 병을 예방하는 거죠. 틀니도 소모품이에요. 계속 쓰다 보면 닳기도 하고 잇몸 모양도 변하거든요. 그래서 5년에 한 번 정도는 새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해요. 저도 내년에 새 틀니를 만들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더 좋은 재료로 더 정밀하게 만들어서 더 오래 쓸 수 있도록요. 젊은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구강 관리 잘 하세요. 이가 건강해야 나중에 틀니로 안 해도 되고 해도 잇몸이 건강해서 관리가 쉬워요. 우리 손자들 보면 요즘은 어릴 때부터 치과 관리를 잘 받더라고요. 정기 검진도 받고 스케일링도 하고. 그래서 이가 정말 깨끗해요. 그런 모습 보면 부러우면서도 우리 때와는 참 다르구나 싶어요. 우리 때는 이 닦는 것도 제대로 안 배웠는데 요즘은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처럼 80이 넘어서도 제대로 관리하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틀니가 아프거나 불편하면 바로 치과에 가세요. 돈 아깝다고 미루지 마세요. 저처럼 큰 병 생기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아이들은 부모 건강이 제일 걱정이거든요. 치료비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자존심보다 건강이 우선이에요.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틀니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그리고 아직 건강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관리하세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경제적이에요. 저는 이제 틀니 관리 전문가가 됐어요. 주변 어르신들한테 조언도 해드리고 경험담도 나누고 그래요. 아픈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더 간절하게 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은 더 건강해졌어요. 요즘 제 목표는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틀니 잘 관리하고 정기검진 빠지지 않고 받고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면서요. 아이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건강 관리해야겠죠. 여러분도 저와 함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해봐요. 작은 관리가 큰 변화를 만들어요. 틀니 끼고 계신 모든 분들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세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느끼실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